오늘의 소설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근병매 완전정복 제7장으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이병아 부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문경은 화자오로부터 화자오가 좋아하는 기생인 오은하의 생일 축하연을 위해 집으로 와달라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기회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군. 서문경은 저녁 때가 되려면 좀 시간이 있었지만 서둘러 의관을 정제하고 화자오의 집에 가게 되는데 화자오는 외출 중이었고 부인 이병아가 공손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병아는 화자오의 정실이었는데 화자오는 총각 장가를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한 남자를 겪은 몸으로 양세걸이라는 높은 벼슬아치의 소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세걸이 이규라는 자의 원한을 사서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변이 일어났는데 양세걸은 본처만 데리고 도주했고 이병아는 집안에 숨겨두었던 금은 모화를 갖고 달아난 것입니다. 동경에 있는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전 관원인 화태감이 중매쟁이를 통해 노총각인 조카 화자어에게 이병아를 정처로 맞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화태감은 광남의 진수로 부임할 때 조카 내외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관직을 그만두고 지난해 봄 고향인 이곳 청하현으로 돌아올 때도 같이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화태감이 죽자 화자어는 그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두 내외는 아무하는 일 없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문경이 응접실에서 차를 가져온 그녀의 어린 하녀인 수춘이와 노닥이고 있을 때 이병아가 들어와 오늘 밤에 화자어가 오은하 집에서 자지 않도록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볍게 한잔하고 출발하지 뭐 어떻소? 서문영. 화자어의 말에 서문경은 속으로 매우 좋아했는데 오은하의 기방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이병아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문경은 화자어, 이병아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 오은하의 기방으로 가는데 서문경은 화자어를 만취시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며 축하연은 무르익어갔는데 서문경은 되도록 적게 마시려고 애를 쓰면서 화자어에게는 만취가 되도록 연거푸 권해댔습니다. 밤이 꽤 깊어 주연이 파장에 이르렀을 때 화자어는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친구에 대한 의리가 남달리 두텁기라도 한 듯이 기어이 화자어를 부축해 자기 말에 태우고 그를 안듯이 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화자어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려는 그를 이병아가 만류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죠. 밤이 깊었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어때서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찻잔을 기울이는데 서문경은 이병아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고 이미 라면 먹고 갈래요가 된 이병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에요. 혹시 남편이 깰지도 몰라서. 그녀의 입에서 남편이 깰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 남편이 집에 없으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은 쉬고 그 다음 날 해질 무렵에 서문경은 은백작과 사이대 두 친구를 불러내 기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자어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놀러 나오도록 했습니다. 곧 화자어가 와서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 실은 화자어를 술집으로 불러내는 게 목적으로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문경은 급한 일을 잊었다며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섭니다. 곧 돌아올 것이니 술자리를 끝내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서문경이 달려간 곳은 당근 화자어의 집으로 계속된 밀당 끝에 이병아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다 된 거죠?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저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준비가 되면 제가 연락을 할게요. 며칠 후 이병아는 남편에게 국화가 만개했으니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자고 말하고 화자어는 내막도 모르고 입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춤판이 한창 어우러지고 있을 때 그녀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를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고 서문경은 그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서문경의 품에 안긴 이병아는 남편이 없는 날에는 호두나무 가지에 등불을 달아놓을 테니 담을 넘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등불이 켜지지 않자 서문경은 화자어를 오은 안에 기방으로 불러내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담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녀의 신음소리는 숨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춘매는 울었고 계전은 웃은 반면 이병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냈습니다. 전이가 끝나고 서문경의 몸뚱어리가 정자세로 덮여와서 서서히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는 그녀도 화답을 하듯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고 그의 물결이 거세어지자 그녀 역시 파고를 높이며 거침없이 감미로우면서도 고통스러운 듯한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 신음소리도 여느 여자와는 좀 다른 데가 있었다. 비음이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숨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일부러 그러는지 이를 악무느라 그러는지 입은 약간 삐딱해지도록 꾹 다물고 있었다. 춘매는 울었고 계전은 웃었었다. 그런데 이병하는 야릇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마치 심한 충농증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평소에는 전혀 그런 음성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문경은 속으로 가지가지군 싶으며 뜨겁게 헐떡이면서도 희죽희죽 웃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물결이 절정을 향해 마구 치닫고 있을 때는 서문경의 허리를 아는 손에 10개의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그의 살을 사정없이 콱콱 찍어 눌렀다. 서문경은 마침내 무너지는 듯한 신음소리를 토했는데 그것이 절정에 이른 쾌감과 허리의 살점에 박혀든 손톱의 통증이 묘하게 뒤섞여 터져 나온 소리여서 한결 아릇하게 침실에 울렸다. 그 뒤로 화자어가 집을 비우는 날 밤엔 늘에 이병하는 수춘이로 하여금 호두나무에 등불을 달도록 했고 그 등불을 보고 서문경은 담을 넘어 이병하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눈치챈 것은 반금년이었는데 담 너머 화자원의 집 호두나무에 등불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서문경이 담을 넘는 것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 그게 뭔데? 이병한테서 자고 온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더라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병하로부터 빌려온 춘하도 책 희한하게 생긴 공보구슬 등을 반금면에게 주면서 같이 즐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자어가 갑자기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서문경은 계절을 통해 동경에 사는 형제들이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병매 완전정복 제8장 보물상자로 이어집니다.